네, 안녕하세요. 일론 머스크 2시간 몇 분에 걸쳐서 한 얘기 중에 화폐가 필요 없다, 은퇴자금, 노후자금 필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나눠주는 거냐? 그거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다가 파이가 이미 그걸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파일을 이제 자세히 보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2년 전에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올렸어요. 인류 문명이 특이점을 통과하다. 암호화폐가 보편화된다. 그러니까 화폐를 막 찍어낸다. 막 찍어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생산되는 AI와 로봇에 의해서 이제 선진국에서만 있던 것이 후진국에도 막 가야 되니까 그러면 각국이 전부 돈을 막 찍어내야 된다. 돈을 막 찍어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이런 퇴직연금이니 노후연금이니 거기에다가 무식하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면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 모든 서비스, 그 중에서 의료 서비스 가격이 거진 뭐 제로에 가까운 비용, 전기값하고 원재료 비용만 내면 된다. 그리고 집도 그렇다. 집도 그렇다라는 거는 참 이해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뭘 보다가 보니까 60평짜리 아파트인데 90억 매매가 90억 써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이게 이제 그 일론 머스크하고 그 대담한 거 보게 되면 이게 사람들이 AI에서 AGI로 가게 되면 그런 집값들이 다 폭락을 하는 거예요. 왜 폭락을 하게 되냐면 AI와 AGI의 차이점은 뭐냐면 AGI가 되면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기계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 100억짜리에 살아. 나 2억짜리 차 타고 다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2억짜리 차 타고 다니고 100억짜리 집에 사는데 집에 가는데 1시간. 집에서 나오는데 1시간 걸리기 싫어서 남들보다 일찍 나와야 되고 이런 시간과 시간이 그러니까 비싼 공간에 나도 있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간이 왜곡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잠실에 있는 그 롯데타워 거기가 지금 텅텅텅텅 볐다라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연예인들하고 뭐 사기꾼들이 나 여기 살아 이러면서 거기다가 뭐 월세 얼마 내고 하다가 그게 다 없어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처럼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의대 갈 필요 없다. 지금 3년 내로 의대 가는 놈 바보다.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의 강남의 집값이나 이게 뭐 집값이 높아지는 이유가 교육하고 교통, 문화의 편의성이잖아요. 이 문화와 교육이 보편화되게 되면 어차피 스토리텔링을 해서 서사를 만들어서 집값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여태까지는 그냥 지네들끼리 집을 올리고 정부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세금을 받았는데 AI에서 AGI가 생기면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야, 이거 내가 여기에다가 돈을 넣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가격 왜곡도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광기에 의지해서 이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인간의 광기가 AGI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포모가 뭐예요? 나 저거 비트코인 안 갖고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 나 파이코인 안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포모 현상이잖아요. 이 포모 현상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능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래서 은퇴자금, 노후자금 필요 없다. 그러면 돈을 그래도 뭐 물건과 서비스와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공짜는 아니고 그렇다고 공산주의 사회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져서 부자들이 인공지능과 로봇을 장악한 세력들이 돈을 갖게 되면 그걸 정부가 돈을 받아갖고 분배해 준다는 소리냐? 그거는 아닐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2시간 52분 10초짜리예요. 이 대담을 KBS 같은 데서 뭐 4분짜리로 쪼개고 5분짜리로 쪼개갖고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제가 다 볼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99만 명이 봤어요. 이거 뭐 이렇게 한국말로 된 것도 보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저기 북한이 그냥 보행기 타고 애기들이 내려와도 남한은 점령된다. 3세대 후에 뭐 이런 이제 얘기도 한국 얘기도 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은퇴자금 노후자금 필요 없다. 화폐 없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미 중국에서 뭐 5천만 원짜리 1인용 그 헬리콥터가 나왔지만 이게 집값이 이제 집값이 그렇게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초음속 쓰나미 현상으로 깨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지금 하나 걱정되는 거는 처음에 오픈 AI를 만들어서 이제 야, 그 개발 너무 그렇게 빨리 하면 안 돼. 천천히 해. 비공개로 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해. 그랬는데 샘 올트먼인가 뭐 몇몇 놈들이 해가지고 저 빌 게이츠한테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거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대신 지금 인공지능한테 인공지능이 바보가 되는 건 너무나 간단하다. 거짓을 자꾸 가리키면 된다라는 거죠. 가령 거짓을 가리킨다라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 어, 나는 남자다. 일론 머스크는 남자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여자다. 이거 일론 머스크가 여자라는 증거를 팍 넣는 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다 가능하잖아요.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거 말로는 얼마든지 다 가능하잖아요. 가만히 듣고 보면 정말 지구가 평평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거짓을 가르치게 되면 그 인공지능은 쓸모없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멸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안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에다가 거짓을 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인공지능이 진실에 가깝게 진실을 넣자. 아마 이런 것이 그 트위터 같은 봇이나 이 가짜 인간, 가명 인간, 차명 인간, 도명 인간들이 막 두들겨 넣어서 인공지능을 엉망으로 만들게 되면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을 배우게 하고 아름다움을 배우게 하자.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인공지능하고 사람이 같이 갈 수 있는 거다.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한국은 지금 요즘 뭐 우리나라 언론 좀 이렇게 비틀어 갖고 하는 거 많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AI가 아니고 AGI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2030년이 아니라 2026년에 AGI가 나온다고 얘기한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에 특화된 인공지능이 아니라 전체 인류의 지능을 다 합친 것만큼의 지능을 가진 나온다 이거 AGI가 나온다. 그래서 AGI 이제 로드맵 그다음에 중국의 부상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에 청정 에너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서브 타이틀이 메인 타이틀이 AGI인데 전부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통째로 이제 다 보기 시작한 거죠. 통째로 다 보기 시작했는데 이걸 보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카시트 교수가 이제 AI 세상을 지배할 충격적인 기술 5년이다 뭐 이렇게 카시트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번에 아니다 올해다 이랬어요. 일론 머스크가 다 지금 하던 거 멈추세요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던 곳에 제가 인공지능이나 AI 지능이 뭐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없죠. 쓰나미로 오니까 엄청 이거 그 최전선에서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잖아요. 근데 올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제가 어제 최재천 교수 만나고 또 그 사람 그냥 최재천 교수를 제가 알게 된 거는 이 총균세 작가를 만난 거죠. 제럴 다이아몬드 교수를. 이 양반도 이제 하버드 생물학 교수했나 조교했나 뭐 아무튼 거기서 석사 박사를 했나 뭐 아무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책을 읽으면서 저 최재천 교수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인간이 최악의 실수를 한 거를 인간이 정말 최악의 실수를 한 거는 스스로 발등을 찍는 최악의 실수를 한 거는 농업이라는 거예요. 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 여기다가 우리도 옛날에 왜 피 뽑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농약 엄청 쳐야 되죠. 그 밑에 있는 생물 다 갈아엎어야 되죠. 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죽이는 거. 또 뭐 다른 나라들은 밀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들은 다 죽이는 거. 이게 자연의 왜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먹고 살으려고 이렇게 했지만 한국만 봐도 한국이 지금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 중에 자급자족이 되는 게 딱 두 가지래요. 인터넷 자료 보면 세 가지기도 한데 어, 최재친 교수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뭔 거 같으세요? 한 3초만 생각해 보세요. 딩동댕. 예. 쌀하고 계란이래요. 계란 막 뭐 그냥 해가지고 그냥 쌀하고 계란만 우리가 수입을 안 하고 나머지는 모조리 수입한다라는 거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반도체를 파네, 뭘 이걸 파네, 저걸 파네 하지만 결국은 모조리 하는 이런 식량 안보 개념이 뭐 전혀 없는 그냥 쌀하고 계란 빼고 다 수입이래요. 근데 이것도 바뀌겠죠. 그래서 결국은 식량 안보 지수로 볼 때 한국이 꼴찌다. 거진 선진국 중에 카타르보다도 못하더라고. 싱가포르보다도 못하더라고요. UAE 같은 이런 사막에 있는 나라보다도 못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쌀에다가 몰빵 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지금 뭐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AGI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게 전쟁이 나지 않지만 군대 60만 대군은 항상 전쟁이 한 번만 나면 작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군대 가서 그렇게 18개월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쌀도 이제 그런 거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나중에 갖다 버리더라도 일단 쌀하고 계란은 우리가 아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해외에서 이제 수입해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예, 이 최재천 교수가 저기 강원도 강릉 사람이더구만요. 시골에서 거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거기 다니다가 이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 큰 사람이라서 아마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도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인공지능이 절대 못하는 게 있다. 인공지능이 절대 인간 못 따라간다. 네, 인공지 인간이 지극히 계산적인 동물이라 그러면 뭐든지 그렇게 계산적인 동물이라 그러면 인공지능한테 지겠지만 인간이 항상 계산적이지 않다. 공감 능력이라는 거. 공감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공지능은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AGI가 생기고 로봇이 생기면은 가장 지능이 높은 사람이 가장 지능이 낮은 사람한테 봉사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지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지능이 가장 낮은 사람한테 봉사하는 거를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못 보겠죠? 그게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지능이 아주 높은 성인 엄마가 지능이 아주 낮은 아기한테 봉사를 하잖아요. 이런 것이 인간은 가능하지만 이런 것이 인공지능이건 인공지능이 아닌 인공지능은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죠? 엄마가 자기 애한테 공감한다라.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파이코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람. 그래 최재춘 교수가 얘기하고 일론 머스크는 사람의 호기심을 얘기했고 최재춘 교수는 공감 능력을 얘기했는데 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뛰어나다고 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로봇이 가질 수 없는 게 호기심과 공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파이도 뭐 AI 처음에는 사람 10사람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도입해 갖고 지금 이제 더해서 1750만 명까지 이렇게 왔지만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은 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최재천 교수 만나고 예전에 이제 최재천 교수 번역한 책도 읽고 뭐 유튜브에서 강의도 보고 이러면서 어제는 이제 최재춘 교수가 이제 자기 어렸을 때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인류학을 공부한 인류학을 공부해서 인공지능과 결합적으로 가고 있는 청대어 팡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와 일론 머스크, 최재천 교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필요했던 것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거잖아요. 농업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대부분 그냥 간단하게 농약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생물의 종 자체를 엄청나게 너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이제 인간이 지능이 깨어나니까 문제가 됐던 것처럼 정작 필요한 것은 인간의 공감 능력, 호기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공감 능력의 엄마라는 거죠. 엄마. 가장 지능이 높은 성인이 가장 지능이 낮은 아이한테 베푸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거를 인공지능한테 이런 거를 가르칠 수 있느냐? 안 가르치죠. 지극히 계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능력이 앞으로는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을 결정할 거다. 그 얘기가 이제 파이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결국 이 얘기인데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이게 초음속 쓰나미로 와서 보편적 고소득 세금 나눠주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아무튼 미래에는 큰 가격 하락이 집값을 포함해서 큰 가격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화폐, 은퇴자금, 노후자금 이거 하실 필요 없을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대와 법대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의대와 법대라는 거예요. 대학 자체를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100%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이 통화 공급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고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거꾸로 통화 공급보다 재화 서비스 생산이 작으면은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아르헨티나나 지금 이란처럼.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잖아. 일론 머스크가 각국 정부가 오히려 화폐 공급을 더 늘리려고 달라들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막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부가 그 수익을 세금으로 걷어서 보편적 기본소득 UBI 아무튼 재분배 고소득으로 재분배할 것이냐. 지금 머리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국민들 인심 얻는 것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냐. 사회주의, 이게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냐. 생산성은 엄청난데 노동비용과 지능비용이 제로다. 제품은 더 빨리 나오는 미래라면 어떻게 된다? 그걸 살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 세 사람이. 그래, 다 좋아. 그래, 거의 가격에 제로에 수렴해. 아, 그래도 이걸 살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돈을 나눠줄 거냐? 이거는 뭔가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사람 기본소득을 했으면은 우리나라 이 사이비 종교 집단들 보게 되면은 재산 다 내고 들어가서 신용카드나 무슨 삼성페이, 애플페이 같은 거를 앱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 너 저기 뭐야, 너 10억짜리 집 여기다 기부했어? 그래, 그럼 너 월 뭐 500만 원. 너 뭐 5억짜리 집 기부했어? 너 250만 원. 써. 근데 어떻게 되죠? 어디다가 썼는지에 대한 게 전부 그냥 다 들어가는 거죠. 기본소득이나 고소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해야 되잖아요. 나갔던 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해야 되잖아요. 회계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그것을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걸 파이코인이 하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파이코인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약간 형이상학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뭔지 알겠어요. 답이 뭔 줄 알겠어. 그랬는데 얘기하기는 뭐 이분들도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할 얘기가 있고 자기네들끼리 할 얘기가 있는 거지. 그게 에너지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에너지라고는 또 얘기하기 뭐하니까 그냥 정답은 생명 에너지라는 건데 생명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저희 파이코인 리퍼럴 그룹처럼 뭐 5명을 방패 뭐 이런 거죠. 다 이게 에너지라고요. 이게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그것에 대한 보상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제가요 한 가지 조언하자면 10년이나 20년 뒤에 은퇴를 위해 돈을 모아두는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그냥 은퇴 자산 자체가 필요 없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말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지금 실현된다면 노후 대비 저축은 무의해집니다. 당신을 지원할 서비스들이 뭐 집, 의료, 먹거리, 즐길거리, 서비스 다 있으니까요.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피터 디아만디스 엑스 프라이즈 재단 회장이 얘기하고 아무도 답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기본소득도 아니고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암만 뭐 공짜는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세상이 이게 답이 없는 게 아직은 답이 없는 게 특이점이죠. 이게 제가 얘기한 이게 특이점이죠. 그런데 2026년에 특이점이 분명히 왔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가 분명히 이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받는 의료 서비스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오는데 물론 그런 세상이 오려면
그런 아프리칸이 이런 데도 전기가 있어야 되겠죠. 양자 컴퓨터건 무슨 인공지능이건 코드 뽑아버리게 되면은 뭐 작살 나는 거니까 이번에 새로운 무기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데 해서 통신하고 전기를 일시적으로 딱 끊는 무기가 나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통신하고 전기가 일시적으로 먹통이 딱 되는 무기가 나오다가 보니까 다 그냥 멍텅구리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그렇다라는 거죠. 전기는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리 로봇이 미국 대통령이 쓰는 의료가 가령 뭐 네팔의 산꼭대기에 있다. 근데 전기가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도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100년 전에 니콜라 테슬라가 무선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언젠가 문제는 풀리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술이 발전해서 특이점으로 가겠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에트바스 그 썸씽이라는 거죠. 그거를 굳이 언어로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호기심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공감이라고 그러지만 그런 정서적인 용어가 아니라 실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는 파이라는 거죠. 아마 그런 시각에서 한번 굉장히 길어요. 2시간 50분짜리인데 아직 다 못 봤어요.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